트럼프의 당선, 9.11 테러, 심지어 스마트워치의 등장까지 우리는 이미 심슨 가족이 보여준 수많은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며 소름 돋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는 이제부터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심슨이 예고한 역대급 예언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오늘 살펴볼 이 에피소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6년 호머 심슨은 사이프러스 크릭이라는 완벽한 도시로 이사합니다. 억만장자 행크 스콜피오가 만든 이 도시는 모든 것이 무료이고 편리하죠. 하지만 이 유토피아의 대가는 명확했습니다. 직장이 곧 집이고 사장이 곧 시장이며 모든 생활 인프라를 한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현재 이 만화 같은 설정은 우리 삶의 도처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었던 삶이 사실은 기득권들이 짜놓은 좁은 선택지 안에서의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증거들이죠. 이제 우리는 집도, 차도, 심지어 매일 듣는 음악과 소프트웨어도 소유하기 힘든 세상을 삽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민간주택을 싹쓸이하며 임대료를 통제하고 모든 서비스는 구독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민간임대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가 원해서 구독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소유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영원한 월세 세입자이자 사용료 지불자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 쇼핑 리스트, 정치적 견해조차 이제 거대 테크 기업의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됩니다. 플랫폼들은 우리에게 취향이라는 이름의 가두리 양식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접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한 좁은 정보의 터널 안에서만 사고하게 됩니다. 선택의 폭은 넓어 보이지만 그 결론은 언제나 기득권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죠. 웃으며 보던 만화가 시간이 지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들 때 우리는 그 질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슨 가족은 미래를 마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심슨 가족 시즌 23의 한 에피소드에서 시작됩니다. 호머 심슨은 평소와 다름없이 원자력 발전소로 출근합니다. 그런데 보안 부스에 앉아있는 인물은 처음 보는 낯선 경비원입니다. 말수가 거의 없고 표정 변화도 없는 이 남자. 호머는 늘 하던 대로 도넛을 건네며 말을 걸지만 그는 차갑게 반응합니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지만 호머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고 퇴근 후 술 한잔 하자며 그를 끌고 나가죠. 처음엔 완전히 무덤덤하던 이 남자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보입니다. 그의 이름은 웨인. 어느 날 호머와 웨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집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웨인은 망설임 없이 범인을 제압하고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급기야 러시아 첩보요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돌게 됩니다. 결국 웨인은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의 과거를 밝힙니다. 그는 한때 북한 특수작전에 연루되었고 전투 중 큰 트라우마를 겪은 뒤 조용히 살아가기 위해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피소드 후반부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이 등장합니다. 웨인의 과거가 회상 장면으로 자세히 묘사되는데 그는 북한의 포로로 잡혀 있었고 당시 지도자를 찬양하는 뮤지컬 제작에 강제로 참여합니다. 무대 위에는 북한 군복을 입은 어린이 합창단이 등장하고 위대한 지도자님은 짧지만 위대하다는 노래를 부릅니다. 조명, 무대 연출, 전체적인 분위기는 훗날 알려진 북한의 집단 공연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방영 당시에는 북한 내부 문화나 체제에 대한 정보가 지금처럼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청자들은 어떻게 이런 묘사가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군사 도발, 해킹과 자금 세탁,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 설정까지 이 모든 연결고리는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알려진 정보들을 극단적으로 풍자한 결과였을까요? 심슨 가족은 단순한 예언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거울이었을까요? 혹시 통일교를 들어보셨나요? 2012년 문선명 총재 사망 이후 그의 아내 한학자 총재가 조직의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10일 그녀는 정치 청탁과 금품 제공 혐의로 구속됩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도들의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금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의 이름으로 모인 돈이 권력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입니다. 이 장면 역시 처음 보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시즌 14의 한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뭐든 얻을 수 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다친 그는 목사 러브조이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결국 교회를 넘겨받는데 성공합니다. 그 이후 교회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합니다. 찬송가 대신 록음악, 설교 대신 댄스플로어, 성배에는 맥주, 기도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호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뇌물을 바칩니다. 헌금은 신앙의 상징이 아니라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입장권이 됩니다.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해는 2003년. 심슨은 이미 20년 전에 신의 이름으로 권력을 사고파는 구조를 풍자 속에 담아낸 셈입니다. 심슨 가족이 종교 권력 집단 심리를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것인데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심슨 가족은 정말 단순한 애니메이션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반복해온 위험한 구조를 조금 더 빨리 보여준 현대의 우화였을까요? 웃으며 보던 만화가 시간이 지나 불편한 거울이 되어 돌아올 때 우리는 그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슨은 이미 오래전부터 달러의 붕괴 이유를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에피소드에서 비트코인 결제 가능 간판이 등장하는가 하면 바트 심슨이 만든 밈코인이 화폐로 쓰이는 장면까지 나오죠. 특히 프링크 코인 에피소드에서는 마을의 박사가 직접 코인을 만들어 도시 최고의 부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기존 금융 시스템이 암호화폐로 대체되는 과정을 노골적으로 묘사합니다. 트럼프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코인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지금 심슨의 이 그림들은 소름 끼치는 예언서처럼 보입니다. 심슨이 예고한 대로 종이 지폐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경제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호머가 번지의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기존 시스템의 붕괴 이유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미리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그려놓은 미래를 읽어내야 합니다. 종이 한 장에 불과한 달러의 진실, 그리고 심슨이 예언한 코인의 미래. 여러분은 어떤 화폐를 믿으시겠습니까? 코인은 예전부터 음모론적인 성향이 강한 분야였습니다. 비트코인 음모론만 해도 한때 수많은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했죠. 저 역시 예언, 음모론, 미스터리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자료까지 찾아보곤 하는데 영상 준비 중 정말 이상한 해외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접속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사이트 링크가 적혀 있었는데 전부 눌러봐도 연결되지 않더군요. 혹시 정말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사이트라면 그 시간대를 하나하나 찍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알람을 맞춰가며 밤낮을 뒤섞어 시도한 끝에 3일 만에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뜬 건 초대 코드 입력창. 아무리 입력해도 접속되지 않아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사전 끝에 코드를 하나 받았고 코드를 넣는 순간 Time is money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이미지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는 순간 정말 세력이라는 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그중 몇 개를 소개해보면 폴리곤에 대한 내용이네요. 2020년 12월 23일에 작성되었고 영문 내용을 해석해보면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의 미미했던 성적을 마무리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끝났으니 역대급 황금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 종이를 잘 간직해두길 바란다. 다음엔 더 재밌는 게 온다. 이 날짜 이후 폴리곤 가격을 보면 약 20원에서 2,400원, 무려 12,000%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죠. 다음 이미지를 클릭해보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27일에 작성된 것 같은데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의 셀럽, 최고의 코인. 우리는 이것을 도지라 부르기로 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여기에 몰려들 거야. 늦어서는 안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셀럽이 누군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실제로 도지는 그 시기 40원에서 800원으로 폭등했죠. 다음 이미지도 클릭해보았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내용이 2021년 6월 21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준비가 조금 늦어졌네?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환호를 보낸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는 4,000원대였던 엑시가 18만원까지 치솟습니다. 약 3,800% 상승, 상장 초기부터 계산하면 16만 %까지 이론상 가능했던 구간이죠. 이쯤 되면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아집니다. 다음 이미지를 클릭하자 나온 건 빅타임. 2023년 10월 18일에 업로드되었죠. 문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PE2를 다시 대세로 만들겠다. 해킹이 무서워서 참여 못하겠다면 빠져도 좋다. 정어리떼가 모이면 즉시 계획을 종료한다. 여기서 정어리떼는 외국 커뮤니티에서 개미 투자자를 비유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빅타임은 약 200원에서 1,000원, 2달 사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내용이었기에 넘기기로 하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마지막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년에 실망했다는 말을 들었어. 올해는 더 재밌는 것을 준비했다. 여태 붕어가 될 만한 이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7,000% 이상 만들겠다.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작성 날짜는 12월 1일. 이전 패턴을 보면 게시물을 올린 뒤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도 살펴보니 기존에는 거의 거래량도 없던 코인이
최근 한 달 사이 1200% 가까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어떤 계획이 존재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7000%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만원 넣어두면 700만원, 100만원만 넣어두면 7천만원이 되는 수익률인데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인 시장은 매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10만원 이하로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번 영상에 나온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랑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8480-81472번호로 구독자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7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문자 구독 완료 보내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님이란 거 알고 보내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스터리한 자료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더 탐색해보면서 재밌는 시리즈로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